윤석열 정부가 고마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근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구차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야 모두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무능하고 무력해서 싸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무능한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극에 달하게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속이 터지시죠? 내가 찍지 않은 정당은 너무 무도하고 일을 못해서 분통이 터지고, 내가 밀었던 정당도 무리역해서 화가 나시죠? 2년 전에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160석, 180석 야당이 안겨줬더니 개혁이라고 한 게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는 그 권력 주고 뭘 했냐? 그래서 2년 전에 호되게 혼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정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야당이 믿업지 못하시더라도 정부 여당이 지난 2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에 대한 혐오, 이것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투표장에서 멀리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비판하시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치에 실망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나게 했던 정치인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외면하게 했던 정치인들이 뒤돌아서서 낄낄댑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무관심은 그들에게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주무르고 국회에 틀어박혀서, 용산 나방궁에 틀어박혀서 제멋대로 국정을 주물러도 여러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낄낄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진 곳에 절대 돈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부족하고 못 믿어도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투표장으로 달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해 주십시오. 표를 찍어 주십시오. 노정면의 득표율 높아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정면의 득표율보다 우리 부평구의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경험하셨습니다. 의대정원 1년에 2,000명씩 늘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고 약속을 내놓고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의대생들이 반발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시민들과 의사들 싸움만 붙였습니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우리 교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천천히 늘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년에 2,000명을 늘린다고요? 비판이 쏟아지고 전문가가
조언하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셔도 윤석열 정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야 겨우 입장이 바뀝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수준 떨어지는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여러분 최상병 사건 아시죠? 꽃다운 나이에 우리의 소중한 청년이 해병대 군복무 도중에 지휘관 잘못 만나서, 정권 잘못 만나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억울한 죽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병대에서 수사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수사하고 책임자로 사단장을 지목했습니다. 그걸 누가 덮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료, 그리고 용산 대통령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심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한 뒤에 사단장이 빠졌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했습니까? 그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국방장관, 당시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다른 곳도 아니고 우방국 대사로 도피시켰습니다. 호주 대사로 도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왜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최상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도피시킨 것이 호주 대사 임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지 않겠다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고 했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사퇴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를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가 선거 때만이라도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를 하시면 대한민국이 조금씩 바뀝니다. 투표를 해주시면 정치가 조금씩 정신 차립니다. 내키지 않아도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곳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정치인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정명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부평 구민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정치를 살려내고 부평 경제를 살려냅시다. 감사합니다.